과학기술이 패권을 좌우하는 신안보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글로벌 사회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가 2017년부터 시작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국제 동맹전 양상으로 심함이 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미국, 호주, 중국 간 책임론 공방 가열, 대중국 성토전을 방불케 한 G7 회의, 기존 다자간 안보 군사 동맹 강화와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의 추가 발족 및 호주, 중국 간 무역 마찰 심화 등 숨가쁘게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이러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국제사회의 특징을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국가안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이 주로 국제정치와 군사 방위의 맥락에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경제, 산업, 과학기술이 안보 관점에서 일체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대륙 전체주의 세력 간 거대한 대립의 기저에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목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바야흐로 지정학, 지오폴리틱스의 시대가 아니라 기정학, 즉 테크노폴리틱스 내지는 신안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활적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가 고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글로벌 산업 공급망 혼란과 이에 따른 국가이익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이익, 즉 내셔널 인터레스트 개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활적 이익, 즉 바이털 인터레스트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이익, 즉 크리티컬 인터레스트입니다. 팬데믹 자체로 인한 1차 충격도 결정적 이익으로서 생명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겠지만 오히려 그 여파로 인한 GVC, 즉 글로벌 공급망 체인, 가치사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의 교란, 붕괴와 같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2차 충격이 산업기술 안보와 사활적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미치는 그런 변수라고 봅니다. 이것이 패권 경쟁 및 국제 안보 동맹 양상과 맞물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각종 경제, 사회 문제들이 곳곳에서 표면화되는 우려스러운 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를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주요국 국내 정치 이벤트들의 동시다발적인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중국의 역사 결의를 통한 시진핑 3연임 확정에 이은 10월 총석인 선출, 그리고 프랑스 4월 대선, 여기에 한국의 경우에는 3월 대선 등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크게 변동될 것입니다. 여기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한 미국 등 서방국과 일본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시작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대응 강화와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 중국의 히토류 등 자원안보 및 첨단기술 전략 강화로 글로벌 신안보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중 간 관계는 구조적 현실주의를 넘어 무한 패권을 추구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린 팔러시는 중국의 힘이 정점에 다다른 후 내려가는 단계, 즉 디클라이닝 파워 단계죠. 여기서 공격성을 강화함으로써 투키디데스의 함정과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위험성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급소를 보완하고 필살기를 무장하는 공세적 국가 기술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전략 및 목적 기술. 저는 이것을 CPT, 즉 Core Strategic Purpose Technolog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명 급소 기술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산업 가치사슬 정밀 정보 분석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떠한 기술 부문이 우리에게 급소, 즉 촉 포인트이고 필살기인지를 사전에 진단 분석하지 않는다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안보는 사활적 이익 수준에서 위협받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 전략 목적 기술을 평소에 관리해야 합니다. CPT는 기술적 난도나 경제적 가치가 낮다 하더라도 GVC 교란 붕괴 시 당장 대체 불가능한 기술 품목인 급속이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성을 낮추는 관건은 수입 의존도의 분산, 그리고 속도감 있는 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국가 급소와 필살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술, 산업, IP 정보의 수집 분석 역량과 지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특히 시장 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국가안보 개념이 반영된 산업과학기술 관련 법제 체계로의 전환과 정비입니다. 이미 제정되거나 개정 및 제정 예정인 소재부품 장비 산업법 및 국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국가 필수 전략 육성법 등이 과학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들 간의 그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대체 불가능성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 위기 대응형 CPT R&D 기획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정부 R&D가 TRL, 즉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개념에 입각해서 선형적인 그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광속을 방불케 하는 그런 R&D 속도전이 관건입니다. 때문에 각 R&D 단계가 동시 병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다학제적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합니다. 과학계와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출연연구원 및 그 국가 싱크탱크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장과 이를 위한 국가정보의 원활한 활용 및 공유 또한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과학기술안보동맹 체계의 공세적 참여를 제안합니다. 국가안보기술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 중인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해 EU 등의 국제안보동맹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과기외교적 노력 및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